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랑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유입니다. 이번에 나갈 파트는 외부 효과 파트입니다. 외부 효과 파트는 우리 개념부터 하나 잡고 갑시다. 여기 있는 파트는 내가 문제 풀이를 못했어도 그 이유가 무조건 개념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개념에 있다고. 이따가 아주 중요한 문제 한 문제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 외부 효과는 일단 가장 중요한 구분은 여기 있는 두 구분이에요. 긍정적 외부 효과랑 부정적 외부 효과가 어떠한 차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아주 중요한 개념 같은 거는 미리 개념 수업 때 다 했으니까 여긴 패스하고 간단히만 알아봅시다. 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뭐냐? 외부 경제랑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어나야 할 거래까지 못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의 양이 부족하다고. 현재 거래의 양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비해서 과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긍정적이라는 말을 붙이나요? 긍정적인 일들이 덜 일어난다고.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인데 더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나만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을 봐요. 나 혼자 이득 보는 크기보다 외부 효과,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득을 많이 보는데 나는 나만 고려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얻을 이익까지 다 고려하는 그러한 천사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 경제학에서 각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일들이 부족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긍정적 외부 효과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정적 외부 효과는 뭐겠어? 그 반대죠. 나는 나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싶은 일들이 과소하게 일어나는 거겠어? 아니죠. 과다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은 무슨 차이냐? 내가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생산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두 차이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소비 측면에 긍정적 외부 효과에 뭐가 있느냐? 뭐 우리 가장 많이 드는 예시로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아니면은 예방접종. 예방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백신이라는 것은 내가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칩시다. 독감 백신을 맞았어. 그러면 그 이득이 물론 나한테도 있습니다. 나도 독감에 안 걸릴 수 있는데 나랑 앞으로 단 둘이만 생활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와이프라 칩시다. 내 와이프는 적어도 나랑 있을 때만큼은 독감에 걸릴까? 그러지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사회 전체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전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측면에서 내가 백신을 소비할 때 내 와이프도 이득을 본다라는 점에서 백신, 그러한 것이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 그럼 우리 여기부터 다시 봐볼까요?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 말고도 제3자가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상받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특히 생산할 때 우리 흔히 드는 예시로 과수원과 그리고 벌을 기르는 곳인 양봉장의 사례를 듭니다. 이게 뭔가요? 벌이 있어야지 우리 사과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치. 안 그러면은 막 인공적으로 막 붓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사과를 기르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것처럼 둘은 서로 생산 과정에서 이득을 본다고. 근데 벌을 기르는 사람이 과수원 옆에다가 양봉장을 지었다고 해서 대가로 얼마씩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이것처럼 과수원과 양봉장이 서로 붙어 있으면 이득을 보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그러한 사례를,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사례가 부족한 거죠. 과소한 거죠. 이러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쉽습니다. 흔히 드는 예시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적어볼까? 자, 소비 측면.
우리가 소비할 때마다 제3자가 피해를 보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바로 흡연이 있겠다. 흡연, 담배죠, 담배. 자, 담배는 선생님은 담배를 안 피지만 뭐 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그때마다 피해를 보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할 때마다 피해를 보는데 나는 나만 고려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앞에서 막 담배를 핀다.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의 소행사한 측면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한번 봐볼까요? 뭐가 있을까? 뭐 우리 염색물 공장이라는 예시를 자주 듭니다. 염색물 공장. 염색물 공장이 뭔가요? 그냥 몰라. 예시로 잘 나오는데 염색물 있잖아. 그 무언가를 염색하는 그런 것을 하는 공장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가요? 여기서 뭐가 나와? 폐수가 나와요. 폐수가. 물론 이 폐수를 막 땅바닥에 버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걸 만들므로써 환경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 염색물 공장 주인은 뭐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내 바지는 검정색인데 이러한 것은 태어날 수가 없겠죠. 모두 다 흰옷에 흰 바지만 입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회 전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줄여져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과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니까. 오케이? 개념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52번까지 풀어볼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52번입니다. 옛날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외부 효과 문제 풀 때는 가장 먼저 방향부터 찾습니다. 방향이 무슨 방향을 말하는 거냐? 과소인지 과다인지부터 찾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외부 효과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과다, 과소를 찾고 그 이후에 어느 측면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판단한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봅시다. 각국의 XJ, YJ 시장에서는 소비 또는 생산 각각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표는 뭐 그걸 구분했대요.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일단 수요와 공급 법칙 따르니까 과다인지 과소인지부터 따지면 되겠죠. 자,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많예. 즉 여기가 더 많예. 그 말은 우리 지금 거래가 부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를 물어본 거야? 과소야?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X제는 과소하대. 여기는 과소하대요. Y제는 뭐래? 아니래. 그러면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을 줬네. 이거는 왜 준 걸까? 여러분들 보고 뭐를 판단하라고? 어느 측면인지를 판단하라고 준 거겠죠. 어느 측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나도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그냥 조그맣게 그려놓고 자, 여기는 지금 과소하다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노란색 케이스.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현재 여기가 전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라고 치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거나 혹은 수요 곡선, 지금의 수요 곡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시다. 이러한 수요 곡선이라서 현재 부족하게, 과소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자, 이럴 때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의 가격은 우리 여기라고 체크해놨단 말이야. 여기가 균형 가격보다 더 높냐라고 물어봤네요. 근데 XJ는 어떻대? 그렇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 균형 가격이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시장 균형 가격은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지. 파란색에 해당하는 케이스. 그럼 결국에 어느 측면이라는 뜻입니까? 소비 측면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YJ 봅시다. YJ. 자, YJ도 역시 가격이 높대. 근데 아까랑 지금 과소인지 과다인지가 반대니까 이거를 조금만 이용하면은 얘도 높으니까 어느 측면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냐? 생산 측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항상 공급과 수요는 전부 다 반대 개념이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지 둘 다 높을 수 있다라고 그냥 어떻게 좀 팁으로 그냥 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봅시다. 자, 기억. XJ 소비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장래. 자, 일단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게 맞나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X제는 소비 측면이니까 편익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비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네. 지금 우리가 여기가 사적 편익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야 할 편익을 우리가 사회적 편익을 흰색으로 적었단 말이지. 자,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죠. 그러니까 기억 선지는 맞습니다. 니은 소비자에게 X제 한 단위당 일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냐고 물었어. 자, 이때는 우리 뭐에다가 밑줄을 치냐? 보조금을 지급에다가 치고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다가 밑줄을 쳐봅시다. 자, 이때 소비자에게 한 단위당 일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여? 위로 움직여? 위로 움직입니다. 위로. 자, 그러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을 할 수가 있냐? 그렇지. 이 차이만큼 보조금을 정확히 지급을 하면은 당연히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데 왜 이거를 굳이 밑줄을 치라고 했냐? 자, 앞에 있는 말이 소비자에게가 아니라 만약에 생산자에게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립니까? 생각을 해봐.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니? 맞아요. 맞아요. 왜냐? 사회적 최적 거래량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히 이 측정한 보조금만큼을 우리 공급자한테 줘보자고. 생산자한테 줘보자고. 그러면 생산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달성할 수가 있겠지. 거래량의 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한테 지급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YJ 시장에서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지금 과다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을. YJ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네.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그어봅시다. 헷갈리니까. 자, 사적 비용이 만약에 크다면은 여기가 사적이 되고 아래 사회적은 아래에 있겠죠. 사회적. 자, 근데 지금 우리 생산 측면에 과다라는 걸 알고 있어. 지금 이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야 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려면은 이 파란색이 사회적이 아니라 사적이어야만 한다고. 그러므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8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소비 또는 생산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 아까랑 상황이 똑같네요. XJ 시장과 YJ 시장을 나타낸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D1은 사적 편익만을 반영한 수요 곡선. 여기는 사적 편익만을 반영한 것이다. D2는 사회적 편익만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은 파란색으로 적어볼까? 여기는 사회적이다. 사회라고만 적겠습니다. 여기도 사회적 편익만을 반영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적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지. 자, 지금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량, 이 지점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까? 조금 일어납니까? 조금 일어나지. 지금은 과소 상태에 있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량, 내 점선 거래량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는 과다다. 자, 그리고 둘 다 사적 편익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소비 측면이 되겠지. 자, 1번 X제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아래에 있지. 작죠? 큰지 작은지는 그 곡선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로만 판단을 하시면 돼. 2번 X제 시장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는 여기는 과소죠?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아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과소의 형태를 띈다. 3번 Y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거래되니까 문제라고. 그래서 과다하다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YJ 소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지. 세금을 부과해서 어떻게든 그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5번 YJ의 사례로 독감 예방을 위한 유로 백신 접종. 우리 백신 나왔지. 백신 어디다 적었었어? 여기다 적었죠. 그거는 어디에 해당돼? 여기 과소. XJ 시장의 사례로 들 수 있죠. XJ가 되겠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봅시다. 49번 봅시다. 여기는 그림을 그려야 되나 한번 봅시다. XJ 시장에서는 외부 효과로 인해 사적 편익 이외에 XJ 한 개당 1만 원의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기가, 표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무조건 우리 파악을 하기가 힘들면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사적 편익 이외에 한 개당 1만 원의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 사적이라고 적어볼까요? 편익이 더 크대. 그 말은 위로 1만 원만큼 어떻다는 거야? 사회적이 더 높았다는 거지. 그렇지. 요 차이가 1만 원이라고, 요 차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런지 봐봐. 같은 여기는 수요량이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겠네. 표만 있어도. 표는 XJ의 시장 공급 곡선과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그 곡선상의 일부를 나타냈고, 둘 다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문제는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언제 한번 찍어서 올릴 기회가 있으면 찍어서 올릴게요. 간격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균형을 찾고, 여기서는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뭐 빠르게 찾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가격과 공급량, 수요량이 나와 있어. 근데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량이 나와 있으니까 사회적 최적을 찾을 수 있겠네. 언제입니까? 가격이 7.5만 원에서 몇 개가 거래돼? 65개가 거래되겠네. 이런 걸 균형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간격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가격이 1만 원 차이가 나지. 근데 공급량은 10 차이가 나고 수요량도 10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하면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익숙하죠. 1과 10과 1 차이로 나타내고 그냥 이거를 통해서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야. 방법 중에 하나. 자, 여기는 그러면은 1.5가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1, 다시 1. 왜냐면은 6.5만큼 내려가고 여기가 65니까 10칸 가야 되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절편 정도 표시를 해두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리나 하는데 일단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량부터 그어봅시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 왼쪽으로 65만큼 갔을 때 수요 곡선은 6.5만큼 올라가니까 여기는 14가 되겠다. 계산을 그냥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방정식을 세우지 말라고 쓰는 방법이에요. 방정식을 세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푸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 그리고 아까 사회적을 이렇게 그었으니까 사적은 노란색으로 그읍시다. 1만큼 그냥 내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13에서 시작하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교점은 어디랑 어디가 되겠습니까? 0.5, 0.5만큼 차이가 나겠네. 7과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상황 판단을 하고 선지를 보시는 거야. XJ 사례로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제품을 들 수 있다. 지금 사적 공급 곡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사적으로 거래가 어때? 덜 되고 있지. 과소 상태야. 근데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제품이 과소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다 상태에 있습니까? 과다에 있다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부족한 거죠. 백신을 넣을 수가 있겠지. 니은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10개 적습니까? 아니요. 몇 개 적습니까? 5개가 적죠. 디귿 시장 판매 수입은 7 곱하기 60 420만 원이다. 맞고요. 리을 정부가 소비자에게 XJ 한 개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총액을 물어봤는데 우리 얼마큼 줘야 돼? 딱 이만큼 주면 되죠. 한 개당 1만 원. 근데 몇 개가 거래가 됐어? 사회적 최적에서 65개. 65개에 대해서 정부가 개당 1만 원씩 지급했으면 보조금 총액은 얼마야? 당연히 65만 원이죠. 답은 디귿리을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오케이. 50번 봐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시장 거래량이 더 많으냐 아니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더 많으냐 이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XJ 시장에서는 시장 거래량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 분수 표시야. 시장 거래량이 더 많대. 즉 지금은 과다래. YJ 시장은 과소가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개선을 하는 방향은 뭐겠어? 개선을 하는 방향은 소비 측면이니까
사실 소비 측면과 개선 방안은 별로 관계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세금을 매기면 될 것이고 여기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자, 기억. XZ 시장에서는 과다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니은 YZ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니?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소비 측면이니까 그림 그려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그읍시다. 하고 현재 과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야. 즉 사적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좀 더 높은 곡선이 사회적이야. 자, 그러면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지? 빨간색 가격이 더 높죠? 디귿. 가에는 XZ 시장의 사적 편익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사적 편익이 높아서 문제야.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고 리을 나에는 YZ 소비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나머지 두 문제 봐봅시다. 가장 핵심은 우리 52번이니까. 자, 그림은 또 소비 측면에서만 발생한 외부 효과가 있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두 개를 지금 제공을 해주셨어.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 수요 곡선이 지금은 여기에 있다. 즉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 비해서 과소하다. 여기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과다한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바람직한 수요 곡선과 바람직한 수요 곡선은 어땠다는 거야? 원래 수요 곡선이 사회 전체적으로 느끼는 편익은 이랬다는 거죠. 여기는 수요 곡선이 어땠다는 거야?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느꼈다는 거죠. 이거를 판단을 하고 갑시다. XZ 소비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아래에 있지. 작죠? 2번 XZ 시장에서는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했네요. 과소라고 적어뒀는데 3번 XZ 소비에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조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4번 XZ 시장에서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G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어도 상관없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 핵심인 52번 문제를 봅시다. 52번 문제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달라요. 학생에 따라서. 자, 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근데 4번 선지는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계산을 하라고 평가원이 이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왜냐? 외부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봐봅시다. 자, 수요 곡선,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며 E는 현재 시장 균형이래. 아, 그러면 이거는 사적. 맞네요. 그 다음에 XJ 생산에는 현재 한 개당 $20의 오염 비용이 발생하는데 생산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대. 그러면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느끼는 비용은 이보다 $20더 높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이게 사회적 회라고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사회적 곡선이 되겠지. 그래서 생산자에게 XZ 한 개당 $20의 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한대. 그러면은 생산자는 나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판단을 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인 40개에 맞춰서 생산을 하시겠죠. 그냥 이 상황을 단순히 물어본 거야.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1번 XZ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2번 기역을 시행하면 총 오염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오염 비용 이거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냥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갑시다. 기역을 시행하면 총 오염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자, 현재 총 오염 비용이 얼마인데? 한 개당 지금은 50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개당 $20의 오염 비용이 발생하니까 1000에서 몇 주로 줄어드는데 40개가 거래되니까 800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200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3번 기역을 시행하면 총 조세 수입은 $2,400냐 라고 물어봤네요. 기역을 시행하면 총 조세 수입은 얼마냐. 어떻게 구하면 돼?
생산량, 시행 후 생산량, 거래량이죠. 40에다가 단위당 뭐 곱하면 돼요? 세금 20 곱하면 얼마입니까? 2,400이 아니라 800이겠죠. 이 2,400은 아마도 요 판매 수입을 물어본 것 같아요. 총 조세 수입은 800입니다. 4번 선지에다 별표를 치시고, 자, 기억을 시행하면 총 오염비용 감소분과 얼마였습니까? 200과 조세 수입의 합이 얼마였죠? 800.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얼마입니까? 자, 4칸 반이니까 450. 이거 칸수로도 잘 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대칭이니까 450. 합 900보다 크죠? 해가지고 맞다라고 넘기면 되는 건데, 사실 평가원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고. 평가원의 의도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한다 하죠, 영어에서. 뭐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느냐?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 되는 이유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기억을 시행하면은 원래 정부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너무 많은 이거를 보통 강의할 때 한 30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부가 원래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자유로운 시장에? 그냥 자유시장이라고 적어봅시다. 여기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우리 그거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잖아. 순경제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왜 안 돼?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미 효율적인 상황이 달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지? 시장 실패라 부르죠. 이 시장 실패의 예시가 뭐야? 외부 효과잖아. 자, 이때는 뭐를 배웠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효율성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했지. 자,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때 효율성을 뭘로 측정하는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가장 먼저 자유시장에서 우리 효율성을 뭘로 측정합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측정을 하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개입을 했어. 개입을 했죠. 그리고 외부 효과 상황이란 말이야. 자, 정부가 개입할 때 세금이라는 것을 썼다고. 세금은 소비자들 지갑에서, 생산자들 지갑에서 정부로 끌어오는 돈이야. 그럼 이거는 쌩 날라간 돈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세금도 고려를 해야 하며,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전에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시장 거래량을 줄였지, 40개로. 이것에 대한 오염 비용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이 줄어드는 오염 비용의 그 감소분만큼도 더해줘야지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려면은 이걸 더했을 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자, 이 흰색을 이항을 시킵시다. 여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과 조세 수입과 오염비용 감소분의 합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줄어든, 감소한, 감소분의 합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 이게 증가분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감소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엄청 짧게 정리를 했지만 4번 선지는 정부가 왜 외부 효과 상황에 개입하는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나타낸 선지라고. 혹시나 이거를 더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강의를 또 찍어 올릴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또 아까 말했던 표 빨리 그리기랑 같이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염 비용을 과다 추정하여 한 개당 40달러의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곡선이 흰색 점선으로 그리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당 40달러를 매겼으니까. 그러면 이때 거래량은 몇 개가 됩니까? 30개가 되고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10개 적은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52번 문제가 물론 수능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계산해서 푸세요. 왜? 오염 비용 몇 달러 감소한지 구했고 조세 수입 몇 달러인지 구했으니까 그냥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원의 의도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자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단원 생산량 규제. 생산량 규제까지 하면은 이제 생산량 규제가 아니라 다음 단원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보 비대칭. 그래.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까지 하면은 그 다음 단원이 끝이죠. 오케이. 정보 비대칭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단원을 마무리합시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